1월 14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파일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전엔 의원 수십 명이 MBC를 항의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욕설도 방송하라고 MBC에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언론 겁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중으로 방송 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여야 후보들이 나란히 지역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인천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정부가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한 데 대해서 찔끔찔끔 소액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도 공식화했죠.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울경 지역을 찾았는데 전통적 보수층을 잡고 안철수 바람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조금 전 여영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심 후보는 한 길을 걸어온 진보 정치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여 대표는 후보 사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연일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는데 안풍이 곧 식을 거라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의 신경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하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호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도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지금 이제 동시에 속보가 2개 들어왔는데요. 자, 그 얘기부터 하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일상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된 법원 결정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서울의 마트 또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전체 시설에서 12살에서 18살까지,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법원이 시민 1000여 명이 낸 이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본안 판단은 아니고요. 이제 집행정지, 그러니까 가처분 결정을 내린 건데요. 방역 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다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은 유지를 하는 이제 그런 결정 내용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중지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뉴스픽에서 조금 더 이어서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막 들어온 속보가 북한이 오늘 오후에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쐈는데 합참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는 발표를 지금 막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이제 발사체를 쐈는데요. 방금 합동참모본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사흘 만에 올해 들어서 벌써 3번째로 미사일을 쏜 셈이 되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 직후에 발사가 이루어졌는데 북한 외무성은 오늘 대결 자세를 취한다면 더 강력히 반응할 것이라는 담화를 냈습니다. 네. 자, 2가지가 지금 막 들어온 속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요. 법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전달을 했지만 만약 이제 방역 패스와 관련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있거나 결정문을 입수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이 큰 쟁점이 됐잖아요. 역시 이제 정치부의 시간 도중에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속보를 챙겨야 될 텐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 박성재 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도 같이 보도하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박성재 사장은 방송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도 속보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내용이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할 걸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죠. 아마도 오늘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하면서 불법 정치 공작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픽은요. 7시간 녹취 그리고 369입니다. 새해 첫 금리 인상, 무사기환 그리고 단독 범행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에 보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를 방송할 예정인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김 씨와 유튜브 서울의 소리 소속 한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를 MBC에 제보한 것이고요. 전체 분량만 7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MBC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편파 방송, 불공정 방송 사태를 항의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찾아왔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국진당 해체! 진실의 목소리, 국민의 항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밀실 속에 꽁꽁 숨어 방송을 하려 합니까? 자, 현장은 금세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MBC 내부로 들어가려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민주당 지지자들과 유튜버 또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력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국진당 해체! 국진당 해체라! 헌법에 보장된 엄선권에 대한 위반이라는 겁니다. 한번 편향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목소리를 담고 오늘 전달하러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한 시위대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당하고 또 손에 이끌려 뒤로 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30분간의 극렬 대치 끝에 일부 의원들이 MBC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MBC 노조원들은 부당한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규탄한다. 규탄한다. 보고 있다. 방송 개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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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법에선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MBC가 오는 16일 방송을 앞둔 만큼 최대한 오늘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요. 이르면 다정의 회의 중에도 속보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법정에서 국민의힘 측은 의도적으로 상황을 마련하고 질문을 준비한 뒤에 녹취하고 보도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주장했고요. 반면에 MBC 측은 해당 대화는 취재 활동이라는 것을 밝히고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생태탕 시즌2가 연상됩니다. 이미 MBC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 취재를 이유로 경찰을 사칭했던 전력까지도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제자도 명자도 못 쓰는 방송이 되었다면서 MBC에 대하여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려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의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와 싸울 때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위해서 사법당국과 또 언론과 싸우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통화를 녹취한 서울의 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취재 목적이 아니라 김건희 씨를 돕겠다면서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통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서울의 소리 측은 통화 당시에 소속과 이름, 기자 신분을 밝혔다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수번이 아니고요. 예. 53번입니다. 7시간 45분이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언론사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와의 공모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자, 열린공감TV 측의 입장문에 따르면요. 서울의 소리 이 기자가 우리가 오보를 했다고 보도하면서 김건희 씨에게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이 기자는 김 씨와의 통화 녹취가 이뤄질 때마다 전문을 보내왔고 지난 12월 서로 협업해서 녹취를 더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 기자가 태도를 바꿔 공중파에 제보하기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MBC를 우리가 예뻐서 준 게 아니고 MBC가 보도를 해야 많은 국민들이 볼 수도 있고 신뢰성이 높아질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서울의 소리는 편향적인 그런 유튜브 언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7시간 분량의 녹취 파일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국 전 장관 검찰 수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등장했던 게 뭐냐면 줄리설이잖아요. 예.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을 것 같아요. 거의 많은 부분이 난 줄리가 아니다를 해명하기 위해서 유도신문하고 아니라고 답변하고 아마 그런 대화로 구성돼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전 국민이 더 궁금해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지 않았나.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저렇게까지 할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픽으로 가겠습니다. 369 코로나 소식입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3주 6명 그리고 9시. 그러니까 오는 2월 6일까지 3주간 사적 모임 인원은 6명까지, 식당, 카페 영업은 저녁 9시까지만 가능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친지, 가족의 만남, 모임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4,542명, 다시 4,0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659명으로 한 달 반 만에 700명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전반적인 확산세는 줄었지만 조만간 무시무시한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거라는 판단이 이 3주 연장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완화를 대폭 완화했을 경우에는 1 내지 3만 명 정도가 2월 말 정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언제 어떻게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는지는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오미크론은 델타 변이에 비해 중증 화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2~3배나 높습니다. 거리두기를 완화한 상태에서 확산할 경우 2월 말 하루 최대 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거란 전망인데요. 아무리 중증 화율이 낮다고 해도 이 정도 숫자라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도라든지 혹은 공항 혹은 기타 이 공공 부분에 있어서 인력 자체가 다수의 확진자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또는 접촉자로 인해서 근무를 못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 기능 자체가 유지가 어려운 경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이 법원이 정부가 도입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되는 곳은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과 마트, 그리고 백화점 등이고요. 마스크를 잠시 벗어야 하는 식당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시의 방역 패스 효력, 식당, 카페 포함해서 헬스장과 PC방, 도서관, 마트, 백화점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효력이 정지됩니다. 뇌졸중, 알레르기 등의 지병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으며 혼자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마트도 못 가게 생기셨습니다. 네, 해외 상황도 비슷합니다. 방역 패스를 요구하는 정부,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근거로 반발하는 시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00인 이상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행사라면서 대법관 9명 중에 6명이 반대를 표명했고요. 이 조치는 시행 사흘 만에 결국 효력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의무화는 법과 과학의 기반을 둔 결정이었다면서 대법원의 판단은 실망스럽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은 새해 첫 금리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0.25%포인트 오른 1.2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시켰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가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장과 물가의 현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고려해 보면 지금도 실물 경제 상황에 비해서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도 동일하게 오를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2천억 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대출자 1명당 연이자 부담은 290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16만 원가량 오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무사 귀환인데요. 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 카자흐스탄에 발이 묶였던 우리 여객기가 무사 귀환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등 모두 47명을 태우고 어젯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 여객기는 지난 5일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했지만 시위대의 공항 점거로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이튿날 가까스로 인근 숙소에 대피했는데 곳곳에서 총성이 울리는 등 급박한 상황이 돌아갔습니다. 소등 상태고 밖에서부터 문을 다 걸어 잠궜고요. 총소리는 한 5일 정도까지는 계속 났어요. 애들도 총 맞아 죽고 외국인도 총 맞아 죽고 기자분도 총 맞아 죽고. 네, 우리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서 전세기 투입까지 검토했는데요. 다행히 시위가 잦아들면서 공항 운영이 정상화됐습니다. 입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외교 당국에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단독 범행입니다. 2천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횡령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재무팀장 이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빼돌린 2,215억 원 중의 일부는 주식에 투자했고요. 또 680억 원어치의 금괴를 매입해 가족 주거지에 숨겨뒀습니다. 75억 원어치의 부동산까지 사들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단독 범행 맞으세요? PDF 조작 윗선에서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앞서 회사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던 이 씨는 어제 송치정 마지막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었다며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 사망 소식을 접한 뒤에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남은 금괴 행방도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회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서 정말 공범이 없었는지를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금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파일을 둘러싼 공방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과가 관련된 얘기를 또 집중 발제해서 소개를 했지만요. 오늘 오전 11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방송 예정일이 16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오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얘기가 법원 주변에서 나오고 있고요. 아까 보니까 MBC 앞은 정말 아수라장이더라고요. 김경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전에 서울 상암 MBC 사옥을 찾았는데요. 이들은 MBC가 보도하려는 김건희 씨의 녹취 파일이 불법 녹취로 만들어진 데다 편파 방송 혐의가 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촛불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여서 국민의힘의 진입을 가로막고 약 30분 동안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내용을 떠나서 불법 녹취고 정치적 목적의 공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언론을 겁박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생태탕 시즌2, 또 몰카보다 더한 범죄 같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신문에서는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의 인격을 짓밟으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다.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을 침해했고 이를 받아 방송하는 것은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재명 후보의 캠프 차원에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는 자제하자는 또 지침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법과 상식, 그다음에 국민 정서에 맞게 결론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는 이제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발언도 조금 전에 또 추가로 했고요. 결국은 이제 알 권리냐 인격권이냐 그게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법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방역 패스 관련 이제 속보가 막 들어와서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저도 이제 앞에서 전달했고 또 신체과가 관련된 속보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또 이제 거리두기 발표가 있었고 3주 이제 연장이 됐잖아요. 예, 자영업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더 좀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집단 행동을 예고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거리두기에서는 일단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고려해서 사적 인원을 4명에서 6명까지로 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허용 인원보다는 영업시간을 늘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서 거리두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영업권을 제한하는 방식의 지침은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10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총연대, 일명 코자총도 영업시간과 확진자 수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음에도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24일에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25일 국회 인근에서는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300만 원씩 추가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죠. 네,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의 방역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인류의 설 연휴 전에 14조 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지원 등 약 14조 원 규모로 보고 있으며 그 추경 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 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먼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체커가요. 작년 세수가 정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고 왜 적자 국채를 또 발행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세금, 원래 정부의 예상은 282조 8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340조 원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정부의 수정 예상치보다도 10조 원이 더 많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에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자 국채,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나중에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메꾼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추경 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자신이 진행한 실시간 유튜브 방송에서 기재부가 추경을 또 조금만 했더라. 찔끔찔끔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윤석열 후보도 50조 하자 그러는데 그건 뭘 그리 자꾸 하는 김에 좀 많이 해야 효과가 나지. 찔끔 이렇게 소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또 여기에 이어서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향해서 따뜻한 안방에 있으니 밖에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벌판에서 고생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안방에 있으면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잘 살겠지라고 생각해도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추경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수석은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면서 연초 추경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선 표심을 의식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김건희 7시간 녹취 공방, 정치 공작 대 알 권리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설 전에 양자 TV 토론을 벌이기로 했죠. 하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대1 토론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대선을 55일 앞둔 어제 결정이 된 건데요. 설 연휴 전에 주제를 가리지 않고 법정 토론 3번 이외의 토론을 하기로 한 겁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여론의 윤곽 굳어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죠. 이번 토론은 설 연휴 밥상 민심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 될지 그 전이 될지 그거는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이 원칙입니다. 시대 제한이 없이 모든 걸 다 후보들이 묻고 대답하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앞서 매주 토론하자는 이 후보와 토론해봤자 싸움만 된다는 윤 후보가 실랑이를 벌였었죠. 윤 후보가 법정 토론 3번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를 하면서 이번 합의가 성사가 된 겁니다. 두 후보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당장 해야 할 일을 합의하는 생산적인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했고요. 윤 후보는 국민 앞에서 이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리 훈훈하지는 않은 토론이 될 듯하죠. 대장동 의혹, 또 각 후보들의 가족 리스크,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좀 쉽지 않은 주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후보는 모두 말을 아끼는 스타일이 좀 아니죠. 성향상 수비수보다는 공격수 포지션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스캔들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검찰총장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억지로. 아유, 정치 26년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양자 토론에 제동을 걸고 나선 사람들 있었습니다. 야, 나도를 외치고 나선 사람들인데요.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입니다. 양자 토론을 강행할 경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는데요. 특히 안 후보는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일부 조사에서는 15%가 넘는 조사도 있는데 왜 토론에서 빼느냐고 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두 당에 묻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도덕적 하자와 비호감 대선에 분노하고 지친 국민들께서 네, 정의당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법적 토론의 기준, 국회 5석 이상, 그리고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얻은 정당의 후보자, 그리고 선거운동 전에 한 달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을 하는 건데 정의당을 빼놓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있는 쪽에서 더 한다고 아예 약자들의 목소리를 소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합의식이나 했다고 발표를 하는 것은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말 환멸이 납니다. 반장 선거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법정 토론의 기준은요,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토론에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유로운 형식의 토론이 가능한데요. 결국은 토론 참여자들의 합의가 문제가 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 엇갈리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원한다면 다 같이 토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토론의 양자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
토론을 제안을 계속했던 것이죠.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토론을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안철수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토론 뭐 하면은 당연히 뭐 나온다는 입장이었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에 토론을 제안한 민주당이 양자 토론을 제안한 건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논의한 거다라는 입장인데요. 후보의 일정 등을 고려를 해야겠지만 토론 형태를 바꾸자는 데는 민주당의 노림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교란책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을 원래 양자로 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응하니까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끌어들여 가지고 양쪽을 키워서 민주당의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어요? 네, 일단은 양자 토론이 합의가 된 상황인데 만약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토론에 가세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두 후보 모두 대선이 처음은 아닌 만큼 그림이 좀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강연과 토크 콘서트에 강점이 있는 안 후보, 토론에서는 실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제3지대 후보로서 모두 까기를 실천해왔죠.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와 토론 전초전을 벌였던 바가 있습니다. 돈 받은 자는 돈이 있는데 설계한 자는 돈이. 설계한 사람이 법니다. 근데 그건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네, 양자 토론이 될지 3자, 4자 토론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어차피 토론은 류 실장, 어토류로서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짚어볼 텐데요. 윤 후보 어제 훈련 중에 전투기 추락으로 숨진 고 심정민 소령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요. 심 소령은 비행기 이상으로 비상 탈출을 준비했지만 민가로 추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막상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는 못하고 숨졌다고 공군이 밝혔죠. 윤 후보는 원칙과 진실함으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이들을 대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심소령의 빈소를 찾은 대선 주자는 윤 후보가 유일했습니다. 29세 공군 조종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떤 말로도 슬픔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찾았는데요. 첫 행선지는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된 3.15 의거,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지지자들의 환영을 이렇게 받은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돌아가신 영웅들의 희생이 무모하지 않도록 반드시 정권 교체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정책성을 확실하게 찾아 국민들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 후보는 오늘 경남에 이어서 내일 부산, 울산 선대위 결의대회까지 차례로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을 할 때는 광역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할 거라고 합니다. 이 PK 지역 이번 선거의 스윙보터, 즉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같은 지역 공약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역시 지난해 11월 메타버스의 첫 일정으로 이 PK 지역을 찾았었는데요. 이 후보 역시 이 마산 3.15 의거 발원지를 찾아서 기념 동판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마를 갖다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여야 모두 PK 민심 구애에 나선 모습인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역 구도를 살피는 선거보다는 세대론에 입각한 선거를 치르겠다 공언을 하고 있죠. 이른바 이준석 대표의 세대 포위론입니다. 이 대표는 세대 포위론이 당의 주 전략이 됐다 이러면서 기쁨을 표현했는데요. 앞서 윤 후보 혹은 윤 핵관과의 갈등에서 이 선거 전략 문제가 핵심 중에 하나였죠. 20대, 30대와 50대, 60대 정도가 한 30년 정도의 터울을 가지고 실제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엮이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좀 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윤 후보의 메시지팀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7자 메시지 59초 공약 동영상 같은 파격적인 형태의 실험 계속하고 있다고 하죠. 네, 긍정적으로 본 걸까요? 이재명 후보도 어제 비슷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린 건데 더 나은 변화 이재명, 더 나쁜 변화 윤석열이라고 쓴 겁니다. 이 후보의 전략 윤 후보 측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I 윤석열에게 들어보시죠. 이땡땡님 글 잘 봤습니다. 많이 초조해 보이십니다. 메시지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윤석열 선대본부에 메시지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인재들이 있으니 와서 한번 교육받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비는 화천대유에서 계좌이체로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후보의 홍보 전략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여론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관,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도 엇갈리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소개드렸던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경계에서 윤 후보가 앞섰습니다. 전국 지표 조사는 4개 여론기관이 함께하는데 이번 조사는 이 코리아 리서치가 주도한 조사였다고 하는데요. 전국 지표 조사가 하루 먼저 조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조사 방식, 기관까지 같은데 결과는 이렇게 상반되게 나온 겁니다. 코리아 리서치 측에 전화를 좀 해봤는데요. 왜 이런 조사가 결과가 나왔는지 내부적으로도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분명한 건 특정 이념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가 강하지 않은 2030 세대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추이일 텐데요. 오늘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 윤석열 후보가 31%로 이 후보가 역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1%포인트, 윤 후보는 5%포인트 지난 조사보다 각각 오른 수치여서 윤 후보의 상승폭이 더 크기는 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20대 이하의 지지율을 보면 두 후보가 엇비슷합니다. 오히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체 지지율 17%로 나타나는데 20대 이하에서는 오히려 더 높은 24%인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준석 대표는 오늘도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생각하기 이전에 홍준표 전 대표와의 뭐 단일화 아닌 단일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은 뭐 지난 경선 과정 속에서 젊은 세대에 상당한 소구력을 가진 인사로 판단되었고. 네, 두 후보 직간접적으로 경쟁 혹은 대결을 펼치고 있지만요. 토론이 이뤄지게 되면 직접 대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겠죠.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핵심만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윤석열 토론 합의했지만 안철수, 심상정 반대, PK 향한 윤석열. 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음 파일을 공개를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을 썼죠. 하나는 이제 그 법원에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에, 중앙선관위에 혹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선관위의 입장이 나왔는데요. 선관위가 방송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려서 국민의힘 측에 회신을 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과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위반 여부도 이제 판단할 수 없다는 건데요. 글쎄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 기대했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일단 접게 됐고요.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편집해서 틀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원본 파일 전체를 트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편집해서 이제 방송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이제 위법한 행위라는 판단을 했는데 이번엔 아예 판단을 안 했네요.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관련 속보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이 한 3가지 정도 되겠죠. 이제 방송을 금지하든지 또는 방송을 허용하든지 아니면은 몇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방송을 허용하든지 뭐 반론권 보장이라든지 또는 일부 내용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건부 허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된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일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일정은 상황실에서 짚어보고요. 이재명 후보의 일정은 잠시 후에 톡 쏘는 정치에서 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마산으로 갔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은 마산에 있는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윤 후보는 이 3.15 영령들을 기리면서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지켜내겠다 방명록에 남겼습니다. 자, 이후에 마산에서 55년간 무료 예식장을 운영해온 백낙삼 최필순 부부를 만났는데요. 이 예식장에서 14,000 커플이 무료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코로나가 심각해서 200상 정도로 찾는 사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윤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각박한 것 같아도 이 마산의 신신 예식장에 오니까 따뜻한 기운이 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이후 마산 봉암공단 기업들을 만났는데요.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말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완화해달라 이런 기업인들의 요구도 받았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치는 부분도 많다. 기업하는 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도록 시행령 등을 다듬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개정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 개정은 아니고 집행을 신중히 하고 시행령을 다듬겠다 이렇게 윤 후보가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항공우주청 성립도 발표를 했는데요. 선대위 발대식 후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지 의심이 간다 이렇게 말한 게 이제 윤 후보의 답변인데 앞서 선제 타격에 대한 발언에 대한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전쟁광이란 비판은 터무니없다.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보니까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 이렇게 5글자짜리 글도 올렸는데요. 전에 이제 7글자짜리 여러 가지 이제 글을 올렸는데 5글자로 좀 줄어든 모양이네요. 자, 대선 후보들이 공부법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에 잇따라 출연한다고요? 방송인 홍진경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죠.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할 예정인데요. 수학 공부법을 알려주는 일일 교사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출연한 바 있는데 당시에 소금물의 농도를 계산한 영상을 통해 푸근한 엄마 이미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어제까지 촬영을 마쳤고 오늘 안철수 후보가 녹화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상 공개 일정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앞서 SNL 코리아 주기자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서 곤란한 질문에 답변하기도 했었죠.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2030 젊은 세대 표심을 얻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2030 세대가 화두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영상이 많은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역시 그중에서도 2대남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가 최근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공약이 이준석 대표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공약인데요.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반등에 2대남 결집이 있었다고 했는데 당 안팎에선 20대 여성과 남성을 갈라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0대 여성을 겨냥한 공약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아니면은 또 유은혜 장관, 뭐 강경화 장관, 추미애 장관 이런 분 탄생했다 해가지고 여성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만의 여성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여성층을 공략했던 것이 실제 여성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지도 못하면서 젠더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주 강한 이제 그 남성 지지층의 반발을 가져왔던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주민에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토론 합의했지만 안철수, 심상정 반대, PK 향한 윤석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9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기피 신청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이란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다른 법관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데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가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검찰이 반발한 겁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는데요.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긴 하다고 했는데요.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노란 스티커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손님이 주문한 커피잔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사진과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미접종자를 차별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는데요. 게시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컵에는 초록색 스티커를, 미접종자는 노란색 스티커를 부착해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논란이 일자 사과하고 이를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미접종자는 혼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만 추후 일행과 합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부르지 말라인데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 차남 앤드루 왕자의 군 직함 등을 박탈했습니다. 영국 왕실은 성명을 통해 여왕의 승인과 동의에 따라 앤드루 왕자의 직함과 왕실 후원자 자격 등이 여왕에게 반환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왕실 관계자는 앤드루 왕자가 전하라는 호칭도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루 왕자는 2001년 미국의 억만장자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함께 당시 17세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한편 앤드루 왕자는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뒤 왕실 일원으로서의 모든 임무를 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다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하예빈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화제가 됐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주 내내 실용주의를 강조하면서 경제 관련 노선을 택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하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왜 짠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은 전래동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신기한 맷돌이 있었습니다. 맷돌을 돌리면서 쌀이면 쌀, 콩이면 콩, 갖고 싶은 걸 이야기하면 한가득 쏟아내는 그런 요술 맷돌이었죠. 지금 생각해도 참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이 어쩌다 고약한 욕심쟁이 손에 들어갑니다. 당시 금부치만큼이나 비쌌던 소금을 혼자서만 갖고 싶어서 맷돌을 챙겨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배 위에서도 맷돌은 계속 소금을 뿜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게가 무거워져서 욕심쟁이도 배도 맷돌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 맷돌이 지금까지 계속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지역 순회 일정 메타버스 일환으로 인천 앞바다를 찾아가서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 전래동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분명히 이게 맹물인데 바닷물이 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왜 짜냐? 맹물이 모였는데 민물이 모였는데 어떻게 짤 수가 있냐? 그 소금을 만드는 맷돌이 돌고 있어서 바닷물이 짜다. 이렇게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안 믿었죠, 그거를. 그럴 리가 없다. 그거 가짜다. 그러면서 본인은 원래 직접 보거나 느낀 것이 아니면 잘 믿지 않는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확실한 이런 논리적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 체험하거나 이러면 확실히 이제 인정하는데 그냥 근거 없이 이 떠도는 말이나 이런 거 제가 잘 안 믿어요.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나 변호사비 대납 등 최근 이 후보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 제기를 겨냥하기라도 한 걸까요? 이 후보 장소를 옮겨서 걸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연암부가 남쪽에 있는 거 연암부대 어머니 아버지 바람은 짜증 나는
그때 송도가 남쪽으로 많이 네, 아무튼 이렇게 짠내 나는 바닷가 인천에 온 이 후보. 제일 먼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정회원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인천을 국제적인 경제 거점 도시이자 서비스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입니다. 총 3개 지구로 나뉘어 있는데 송도, 영종도, 그리고 청라지구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이곳에 입주해 있는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개항이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산업화도 가장 먼저 시작됐고 또 전국 최초, 사상 최초 이런 각종 시설물들이 많은 곳인데 한때 좀 퇴락하다가 다시 이제 송도, 영종 이런 중심으로 지금 새롭게 재도약하는 것 같습니다. 자칭 타칭 경제 대통령을 노리는 이 후보. 역시 오늘도 경제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 내내 경제 공약 발표하고 기업인 만나고 재개발 촉진하겠다는 등 한결같은 모습으로 실용주의 노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미래 혁신을 위해 뛰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또 필요 없는 규제는 완화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규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 목표 달성이 장애가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 점 동의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민주당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접경지대에 주로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로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인데요. 원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상권을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약 274만 3천여 평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의도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무려 3배에 달합니다.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하였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겠다는 조치도 발표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통제보호구역은 사실상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게 되면 군과 협의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이 막혀있던 지역에서 재산권을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준 셈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 국방공약 발표 내용과 같이 국민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한술 더. 그간 정파를 떠나서 꽤 호응이 좋았던 탈모 관련 공약도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46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다. 단 한 문장이지만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처음에 쏘아 올렸던 탈모의 공, 마침내 이 후보 공식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은 겁니다. 이 후보는 치료약뿐만 아니라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탈모 치료약의 본인 부담률과 급여 기준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하겠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제기된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로남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용으로 취급되던 치아 스케일링, 고가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퓰리즘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내로남불에 가깝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는 지적에 민주당으로선 어떻게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했겠죠. 주말엔 1박 2일로 강원도 방문 일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도 주요 전략 중 하나였죠. 어제도 재건축, 재개발 관련 공약 발표하면서 정부 잘못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면서 허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후보 지지율, 조금 전 상황실에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여전히 4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와 관련한 정치권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양당은 오늘도 관련 공세를 앞다투어 쏟아냈습니다.
야당에선 당내 이 후보와 관련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거나 아예 이 후보더러 사퇴하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소한 후보직 사퇴로서 일말의 책임이라도 지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슨 낯으로 대통령을 하겠다고 버티는 겁니까? 민주당으로선 이번 사건으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쟁점화되는 게 부담일 수 있겠죠. 국민의힘 주장을 한 줄 한 줄 언급하면서 맞받았습니다. 어떻게 판사 출신이 이렇게 소설을 쓰는 발언하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판사직을 그동안 수행했습니까? 아무리 정치가 허업을 쌓는 일이지만 간접살인, 죽음의 열차, 살인멸구 이와 같은 극언을 퍼부으며 언론을 호도하려 한 행태는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그래도 예민한 상황에서 이 씨 사망에 또 다른 의혹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출신 이수정 교수입니다. 이 씨가 사망하기 전에 찍힌 CCTV를 언급하면서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제 뭘 사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쭉 올라가더라고요, 계단을. 그렇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문을 쾅 닫고 들어가죠. 네. 그런데 2초 정도 된 것 같은데 문이 다시 열렸다 닫혀요. 그리고는 1초쯤 있다가 문이 또 열렸다 닫혀요. 그동안은 국민의힘 선대위 소속으로서 목소리를 내왔던 이 교수. 본진으로 돌아가서 범죄 심리학자 관점에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궁금한 자살인지 궁금한 의혹이 많은. 사망인지 여하튼 그런 건 틀림없이 여전히 궁금증은 남아있는데 예. 경찰에서 이렇게 빨리 종결을 해버리는 그 방식은 매우 부적절하다. 네, 사망한 이 씨 발인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고인에 대한 장례 절차는 이것으로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 씨 측은 고인과 유족을 위해 추측이나 과도한 정쟁은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지겠죠. 주말에도 바쁜 일정 소화를 앞두고 있는 두 후보 지지율,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계속 주시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선 예측 보도, 예측 추측 보도나 신변 잡기 기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길. 네. 그 야권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인천에서 즉석 연설을 통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근거가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20억 관련한 내용은 내가 한 말이 아닌데도 마치 이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비판을 했고 앞서 저희가 그 방역 패스 관련한 그 법원의 속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이 정지가 됐는데 정부가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면서 17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공식 입장을 내겠다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조금 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박을 했는데 그 제보했던 이모 씨 발인이 오늘 진행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양천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치러졌는데요. 숨진 이 씨의 아들과 딸, 누나, 친지 등 유족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씨가 생전에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나 다른 정치권 인사들은 오늘은 빈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마지막에 봤지만 이수정 교수 범죄 심리학자죠.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 출신인데 CCTV가 수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수정 교수의 발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변인을 통해서요. 전문가라는 분이 경찰 부검 결과를 발표한 당일 방송에 나와 공개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의문을 표했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또 명확한 사실에는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정적으로 확대, 과장하는 것이 이 교수 특기냐라면서 비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이 씨가 대동맥 박리 및 파열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이 교수가 경찰의 이 같은 발표 결과를 부정했다면서 엉뚱한 음모론과 추측성 루머로 진실을 가리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씨가 생전에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녹취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씨가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이른바 해경궁 김씨 사건 녹취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해경궁 김씨라고 알려진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이 후보의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올려서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혐의로 고발이 된 바 있는데요. 깨시현 측은 이 씨가 당시 경찰이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가 검찰에서 불기소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문제점에 대한 녹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탈모약 건보 확대 공식화, 이수정 이재명 제보자 CCTV 이상해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집거에 들어간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오후에 여영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심 후보는 한 길을 걸어온 진보 정치인의 소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봅니다. 네, 1990년대 중후반을 풍미했던 남성 듀오죠. 녹색지대입니다. 네, 이 노래를 듣다 보니 문득 녹색지대 말고 제3지대의 후보 한 분이 떠올랐는데요.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바로 이 가사가 이분의 심정을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께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또 많은 고민이 됩니다.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오늘의 인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심 후보 사흘째 집에 머물면서 숙고에 들어갔죠. 어제까지는 연락 두절 상태였지만 이제 당 관계자들과는 연락이 닿는 모양입니다. 당대표로서 후보가 정말 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안부 통화는 한번 있었습니다. 너무 큰 걱정 마시라 하는 안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오늘은 아예 여영국 대표가 직접 심 후보의 자택을 찾아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 판단했고 무엇을 또 성찰해야 되는지 이에 집중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서 또 그 고민의 결과가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말은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기도 했고요.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 국민들이 한편으로 응원하면서 한편 걱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좀 밝은 모습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국민 앞에 다시 서줬으면 좋겠다. 요청도 함께 드려서 심 후보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는 이유, 본인의 앞날도 앞날이지만 정의당의 미래도 함께 고민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15% 넘는 지지율을 자랑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하던 때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그 꿈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75명의 지역구 후보 가운데 당선자는 심상정 후보 한 명뿐이었는데요. 비례대표를 포함해도 20대 의회에 비해서 단 한 석도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때부터 신보는 정의당의 미래를 고민해 온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양당과 차별화된 의제 설정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녹록치 않았죠. 부족한 지역 기반과 당을 이끌어갈 차세대 인재의 부재 등도 문제로 거론돼 왔는데요. 결국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심 후보의 지지율 정체로 나타난 셈입니다. 심 후보를 더 깊은 고뇌의 늪으로 빠뜨린 트리거는 바로 다른 제3지대 주자들의 상승세인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부상을 하면서 심 후보의 입지가 줄어들었죠. 안심연대도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였습니다. 여기 결정적으로 심 후보의 멘탈을 흔든 건 바로 이분인 것 같습니다. 송곳을 주머니에 넣어도 절대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왜 1강을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똑같이 대립이 내주고
똑같이 저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평등하게 했더라면 일방입니다. 지금 4.7%가 나오는 후보는 언급을 하지 언급을 안 않아요. 하고. 그거 조사하다 보니까요. 너무 많이 그러니까 제가 이 칼을 들고 나왔잖아요. 심 후보 이틀 전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보다도 밀리는 결과가 나왔죠. 아무래도 심 후보 입장에서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심 후보의 타들어간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 후보는 심 후보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심 후보에게 명예부통령으로서 장관 임명권을 주겠다며 낙담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진심 어린 위로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난집의 부채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심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현재로서 가장 큰 관심사는 심 후보의 거취 문제인데요. 일단 주변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사퇴나 단일화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그동안 후보께서 이번 대선 출마가 자신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마지막 소임을 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상정 후보님은 뭐 사퇴를 하시거나 뭐 이러실 분은 아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심 후보님께서는 저는 끝을 보시는 타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도 후보의 사퇴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정상 운영에 들어가는데요. 당 지도부는 이재명, 윤석열 양자 TV 토론을 비판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국민들 밥상에 파란 썩은 생선과 빨간 썩은 생선만을 올려서 국민들이 선택해서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선대위의 쇄신 방안으로 얼굴 교체론이 거론됐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2030인 유호정 장혜영 의원을 투톱으로 내세우자는 아니었지만 유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약간 사실무근에 가까운 거. 아, 그렇습니까? 시고요. 예, 선대본 회의에 제가 직접 참석은 하지는 않아서 예. 선대본에 참석하셨던 분께 여쭤봤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비중 있는 안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요. 두 분을 뭐 투톱으로 세우냐 안 세우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전체 의원들 그리고 당 지도부에 속하고 있는 당 간부들이 전면에 어떻게 나서서 향후에 할 것인지의 문제는 후보가 돌아오고 나면 다시 논의하게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에 이은 두 번째 오늘의 인물, 집안일 잘하는 남자입니다. 집안일 안 하시나요? 집안일 많이 해요, 저. 진짜요? 제 아내도 의사예요. 그래서 집에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밥해요. 제가 집에서 평생 못 해본 말이 밥 줘. 안 후보 최근 여러모로 언행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오르면서 지지 선언을 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명진 목사가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를 지지한 이유는 뭘까요? 흔히들 좀 모자라도 전문가의 보좌를 받으면 된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교수, IT 기업인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입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이죠. 머리는 없으면 빌리면 된다. 임 목사는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더 붙인 겁니다. 적어도 머리를 빌릴 수 있는 머리는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안 후보에게는 그런 머리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임명진 목사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지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모시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 후보 앞으로도 자신에게 지지를 선언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란 예고성 멘트를 날렸는데요. 하지만 찬물을 끼얹은 이들도 꼭 있죠. 안 후보가 주변 사람 관리에 약하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좀 꼬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야 돼요. 그 자기 혼자 용 쓴다고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척지고 떠났어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여권의 원로지만 여기저기 쓴소리를 가리지 않는 분이죠. 안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도 결국 다 떠나간 거 보면 리더로서 자질이 없다는 야박한 평을 내놨죠. 하지만 안철수 전담 속마음 해설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유 전 총장의 말을 정면 반박했는데요. 옛날에 아마 안철수 대표님하고 유인태 총장님하고 이렇게 만나신 일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의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의 안철수 후보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다른 분입니까? 유인태 총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현 시각 안 후보의 최대의 적이죠. 이준석 대표인데요. 연일 안 후보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또 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정책적 공약을 좀 내세우는 것에 많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정치 공학이나 아니면 단일화 아니면은 그 외 양비론 요 정도만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안 후보를 향한 이 대표의 입 항상 거친 편이죠. 물론 안 후보에게는 6탄 방어 중인 든든한 호위무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초조함에서 나오는 발언이라고 봐요. 지금 본인이 제일 초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1야당 후보가 하락세를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자기 책임이 또 상당 부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을 막거나 올려가지 않으면 본인은 계속해서 초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3지대 후보 2명의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한 명은 흐림이고 한 명은 맑음이지만 또 기상이란 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앞으로도 마크맨으로서 제3지대 날씨 잘 마크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사흘째 칩거 심상정, 향후 행보는 안철수는 지지선언 풍년.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그 심상정 후보 자택까지 찾아갔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제 휴대폰 자체를 이제 꺼놨기 때문에 통화가 안 된 거고 이제 자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건 아마 전화 통화는 이제 됐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퇴할 분위기는 아니라는 게 이제 여 대표의 설명인 거죠? 네, 여영국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심 후보 자택에서 심 후보와 만난 뒤에 기자들을 만나는데요.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의 소명 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한 길로 진보 정치를 걸어온 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그 소명의식은 또 분명히 갖고자 한다. 또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제가 받은 느낌은 후보 사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 후보께 오늘 힘내시라. 우리 당이 더 크게 성찰하고 쇄신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네, 잠깐만. 내가 바로 한다니까.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MBC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의 결정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일부 인용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일부 인용이라는 걸 제가 이제 통상적인 가처분에 비춰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아마도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하면 안 된다라는 아마 법원이 그 조건을 붙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방송하라는 아마 그런 결정일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자세한 소식이 조금 더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결정 내용만 지금 막 속보로 들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속보는 저희가 좀 추가로 좀 취재를 좀 해봐요. 네. 끝나기 전에 저희가 좀 추가로 얘기를 하고요. 미안해요, 말 끊어가지고. 이어서 합시다. 예. 네, 그 여영국 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심 후보의 고민이 이번 주 일요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숙고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주말 전에 하루라도 빨리 밝은 모습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갖고 국민 앞에 서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후보도 너무 길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정의당은 비상연석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여 대표는 당도 어떻게 성찰하고 쇄신할지 이야기를 나누고 후보에게 우리 결의도 재차 전달해서 본인의 약속과 소명의식을 책임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결의하는 회의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연일 깎아내리고 있는데요. 안 후보의 지지율은 다시 이제 국민의힘에 올 거다. 이게 이제 이 대표의 설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지지율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윤 후보가 상당 부분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다시 흡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가 일시적으로 이탈하면서 안 후보에게 이전했던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자, 일단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법원의 결정 내용밖에 알려지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이 일부 인용됐다는 그런 속보만 지금 막 들어온 상황이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제한 조건을 뒀을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추가로 좀 보고요. 자, 지금 네,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몇 가지 그 제한 조건을 뒀다고 하네요. 그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목록 그 내용을 몇 가지 이제 법원이 적시를 해서 이 내용은 방송되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런 조건을 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인용이 됐고 어떤 내용이 기각됐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이제 막 할 수는 없네요. 네, 관련된 저희가 자세한 얘기는요 뉴스룸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숙고 길어지는 심상정, 사퇴는 없을 듯. 안철수는 지지선언 풍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이번 한 주였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준비 잘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받았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풍년